여름철 호흡기 위협하는 의외의 복병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6개월에 한 번 세척하죠. 뭘 세척해야 될까요? 샤워기입니다. 갑자기 샤워기? 샤워기를요? 궁금하네요, 정 교수님. 교수님. 네. 맞습니다. 갑자기 요즘 너무 많이 더워서 샤워 많이 하실 텐데요. 사실 이런 샤워기 헤드 안쪽이나 호수 안쪽에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균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비항상성 이제 세균들, 우리가 이제 결핵균이라고 해서 비결핵성 항산균이 서식하고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카메라를 통해서 이런 샤워기 헤드에 있는 그리고 호수 안에 있는 곳들을 이제 찍어서 보여드리면 생각하는 것보다 물이 지나가는 곳인데 이렇게 깨끗하지 않을 수가 해서 깜짝 놀라실 텐데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것이 비결핵성 항산균은 다 아니고요. 많은 물때들이 가득한 것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숫자를 보시면 9999 이제 우리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주변의 결핵균은 많이 사라져서 줄어들었지만 비결핵성 항산균은 훨씬 더 많아진 것을 알 수 있는데 독성은 줄어들었지만 기관지나 폐 쪽에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기침과 이제 가래 같은 호흡기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흙이나 강물 외에도 수돗물 같은 데에도 서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변에 있는 샤워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쯤은 샤워기 헤드를 교체를 해주시면 너무나도 좋겠고 헤드 교체가 너무 어렵다라면 따뜻한 물에 과탄산소사를 풀어서 헤드를 조금 깨끗하게 해서 안에 있는 물때를 제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샤워기 관리도 안 하면서도 이제 샤워할 때 분위기 잡고 막 이렇게 노래도 부르거든요. 맞습니다. 막 입으로 막 이렇게 다 들어가요. 물론 이제 건강하신 분들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뭐 면역이 약하거나 또 이제 몸의 균형이 많이 깨지신 분들은 우리가 막 입에도 헹구고 또 샤워기 근처에 가서 막 하시면 난리 이게 나는데. 헤드가 많이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생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야겠고요. 그다음 보면요. 장시간 사용 절대 금물. 뭘요? 뭘까요? 향초? 아니 향초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향초를 거실에도 놓고 그다음에 그 화장실에도 놓으면 맞아. 습기 제거도 하고 향을 너무 좋아하는데 분위기도 이게 좋잖아. 호흡기에 정말 안 좋은가요? 네, 권 교수님. 네, 맞습니다. 좋지 않고요. 저도 사실 향초 선물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받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데 사실 인공향 중에 몸에 좋은 거는 거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 안에도 방향제 많이 넣으시잖아요. 네. 이런 인공초에도 그렇고 휘발성 유기화물 또 유기용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초 자체를 우리가 태울 때도 사실 그을음 매일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 그을음이 다 공기에 퍼져서 미세먼지가 되고 그 안에 굉장히 벤젠 물질이라든지 유기화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물며 향과 초를 같이 해서 태운다? 여기 굉장히 많은 독성 물질들이 집에 가득 찰 수 있기 때문에 호흡기가 약한 분들 자극이 될 수 있고 특히 어린아이들 키우는 집에서는 어린이부터 호흡기와 면역에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인 사용을 자제하시고 환기를 자주 하시는 것이 꼭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향초를 사용하실 때 환기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여름철 호흡기 위협하는 의외의 복병, 잠들기 전 환기 꼭 모기향입니다. 아니, 못 뗄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여름철에 모기향은요, 전 교수님. 예. 네. 우리 바로 지난달 7월에 유럽연합 EU에서는 모기향 안에 있는 살충 성분, 주성분인 알레트린을 사용 불승인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금지 성분으로 이제 승인을 보고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성분 자체가 흡입하거나 마셨을 경우에는 이게 유해한 성분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불승인은 아니지만 재검토에 들어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않을 것은 이제 코일형 모기향 안에는 살충 성분으로 들어져 있지만 훈증 제품이나 아니면 모기 제거 스프레이 안에 들어있는 성분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체 제품으로 사용하거나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만약에 방에서 피워서 모기를 사멸했다라고 하신다면 밤에 주무시기 전에 환기를 해서 공기를 강 안에 있는 이런 살충 성분의 내용물들을 조금 빼주시는 게 좋겠고 더 좋은 방법은 어렵지만 모기를 직접 잡으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모기 기프 식물을 두거나 모기장을 쳐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모기향을 켜고 나서 환기시킨다고 문 열면 또 모기가 들어올 텐데 이걸 모기장을 이러지도 피하는 저러지도 네. 못하고 아무튼 이제 회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모기장 사용해 보고요. 네. 그다음에 잘못하면은 폐렴의 사망까지 이거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네. 에어컨? 에어컨 없이 어떻게 여름을 나요, 김 교수님? 에어컨이
위험하지요. 아주 요즘은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그런 네. 기기기는 한데 그 에어컨 때문에 감기 걸리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 냉방병이라는 거 말이 만들어진 것도 에어컨을 쓰기 때문에 나타난 그런 질병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냉방병이라고 그러는 거는 너무 심한 냉방 상태에서 그다음에 또 더운 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온도 변화가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너무 찬 기온에 노출돼 있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몸 상태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감기나 다른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이 좀 더 많이 생기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그 정도면은 괜찮은데 거기에 같이 동반돼서 특별한 세균이나 그런 감염이 되면은 아주 심한 폐렴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도 말씀이 나오겠지만 레지오넬라 감염이라는 것도 결국은 냉방기 에어컨이랑 연관된 그런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에어컨이나 그런 경우에는 자주 필터를 교체를 해주시거나 청소를 하시고 그다음에 너무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정도, 그 정도의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심각한 냉방병을 일으킬 수 있는 레지오넬라균, 에어컨에만 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다양하게 서식할 수가 있다는데 어디에 있을지 한번 볼까요? 보기가 있네요. 어디가 있을까요? 레지오넬라균 네, 서식지가? 정답 3번 비료입니다. 비료? 왜냐하면 딴 것들은 가습기 뭐 다 물이랑 관련이 돼 있는데 예. 비료는 물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어허. 레지오넬라균이 비료를 먹고 살이 통통하게 찌지 않을까? 잘 먹이를 주니까. 네. 어때요, 정 교수님? 정답 뭘까요? 네, 정답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곳이 레지오넬라균이 다 살 수 있는 서식지. 진짜요? 네, 어머. 맞습니다. 그래서 비료에도 서식할 수 있고 모든 물이 있는 공간에는 레지오넬라균은 다 서식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잘 살 수 있는 곳은 고인물, 오염된 물 안에서는 더 많이 살 수 있는 곳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레지오넬라균이 처음 우리가 알게 된 것은 1976년도에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제양 군인회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한 호텔에서 모여져서 있는데 모였던 분들이 갑자기 고열이 나고 기침이 있었는데 221명이 급격한 치명적인 폐렴으로 앓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갑자기 1명, 2명, 34명이 총 사망하게 되면서부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해서 원인을 찾았더니 원인은 그 호텔 안에 냉각 탑 안에 레지오넬라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균을 밝히면서 레지오넬라균이라고 명명하기도 하였는데요. 잘 몰랐던 기침이나 고열이나 그리고 치명적인 폐렴까지 이어지면서 레지오넬라균을 우리가 잘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모든 곳에 잘 있는 것처럼 가정 안에서도 에어로졸이라고 해서 떠다니는 액체 방울들에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습기라든지 분무기라든지 뭐 냉풍기도 조심해야 되겠고 밖에서도 분수라든지 수영장처럼 물들을 잘 조심해야 되는데 뭐 가정 안에 있는 에어컨은 에어컨 필터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습기가 또 맺혀서 고여 있는 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모든 것들을 다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이런 세균에 더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호흡기를 좀 단련하는 훈련 같은 거 해두면 좋을 것 같거든요. 원정 선생님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몸 상태가 좋으면 기관지도 또 감기도 빨리 나을 수 있는데요. 스스로가 양손을 이렇게 가슴 앞쪽 대흉근에 놓고요. 숨을 마실 때 손으로 나오지 마 하고 가슴을 미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면서 저항 운동이 되기 때문에 대흉근이라든지 소흉근, 호흡근이 좀 강화되는 효과가 있고요. 예. 그리고 늑골 아래쪽 숨을 마시면서 배가 나오게 했다가 내쉬면서 들어가게 하면 호흡의 주동근이 이렇게 횡격막이 좀 움직이기도 하고요. 또 주동근으로 움직이는 갈비 사이근까지 움직이면서 아, 내가 긴장됐구나. 아니면 지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하는 효과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아랫배인데요. 숨을 깊게 마셨다가 내쉴 때 아랫배가 나오나 안 나오나를 보면 아, 나 숨의 깊이가 이 정도 되는구나 하는 걸 점검하실 수 있어요. 근데 혼자 하면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는 이 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둘이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 네. 김현영 씨 나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김혜영 씨가 무엇이든에서 숨을 제일 잘 쉬거든요. 그렇습니까? 특별히 보내드립니다. 예. 기대되는데요. 예, 등을 대고 누우실 때 네. 척추를 완전히 바닥에 밀착하듯이 누우시고요. 등을 대고 누워보실까요? 예. 그리고 양 무릎을 세우게 되면 숨 쉬는 근육들이 좀 편안해지는데요. 손바닥에 열을 내서 양손으로 가슴 있는 데를 지그시 눌러보세요.
숨을 마실 때 가슴이 올라오지 않도록 지그시 누르게 되면 뜨거워요. 예, 대흉근이나 소흉근 이렇게 뜨거워요. 예, 열정이요? 열정. 건강해지셨으면 하는 따뜻한 마음이요. 내쉬면서 지그시 누르게 되면 근육들이 움직이면서 좀 긴장이 풀리고 숨이 깊어지는데요. 다시 손을 따뜻하게 해서 늑골 있는데 아래쪽 횡격막 있는 부위를 숨을 마시면서 부풀렸다가 내쉬면서 내려갈 때 이렇게 혼자 하시면은 이제 근육이 강화되는 효과는 좀 과해요. 예, 숨을 마셨다가 내쉴 때 나 배 안 내려가고 싶은데 하고 힘을 주고 계시면 서로 저는 밀어주고. 미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복직근, 복횡근, 외복사근, 내복사근에서 호흡근들이 다 강화되고요. 배꼽 아래쪽도 숨을 깊게 마셨다가 내쉬게 되면 전체적으로 순환이 되면서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엎드려 보실까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선생님 손은 뜨끈뜨끈해요? 그렇죠. 따뜻한 사랑이 막 전해지시죠. 손바닥에 열을 내서 다시 후 상거근, 숨을 마실 때 올라가는 근육을 지그시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 그러면 시원하겠다. 어르신들 감기 걸리면 여기에 팩을 대거나 따뜻하게 하시잖아요. 네. 숨을 깊게 마셨다가 내쉬게 되면 폐포의 움직임까지 좀 원활해지면서 폐 안에 쌓인 노폐물을 아주 자연스럽게 좀 내보내는 효과가 있는데요. 꾹 누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네, 부드러워요. 누르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도 뜨끈뜨끈한 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렇죠. 네. 허리 있는 데를 또 부드럽게 눌러주시면 하복부까지 좀 숨을 마실 때 배가 나오게 했다가 내쉴 때 들어가게 되면 하복부까지 움직이면서 전반적인 순환이 되기도 하고 면역력이 강화되면서 전체적인 호흡을 강화시키는 근육들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됩니다. 아니 선생님은 일반 사람보다 온도가 높으신 것 같아요. 좀 열심히 마음이 해보시죠. 따뜻하셔서 정성껏 해주시니까. 아유, 고생하셨어요. 예, 아무튼 이제 호흡과 관련된 근육도 단련하면서 온몸의 긴장도 풀 수 있는 요가 동작 몇 가지 배워봤고요.